안녕하세요. 지난 7월 1일 서울에서 인텔 AI 서밋이 열렸는데, 와, 현장 열기가 정말 대단했나 봐요. 네네. 900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니까요. 와우. AI에 대한 관심이 진짜 뜨겁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행사에서 나왔던 핵심 내용들, 특히 인텔이 계속 얘기하는 그 개방형 생태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고 또 국내 기업들이랑은 어떤 협력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인텔이 뭐랄까 AI 시장 판도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자리였죠. 특정 기업 기술 여기에 딱 묶이지 않고 데이터 센터부터 저기 PC 또 기기 끝단 그 엣지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자유롭고 좀 효율적인 AI 환경 이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유롭고 효율적이다. 네.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구체적인 발표 내용 보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게 인텔 임원들의 기조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스 최양 아태 총괄이랑 린 컴프 AI 총괄 이번들이 나와서 개방성 얘기를 엄청 했죠. 맞아요.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죠. 특정 GPU, 그러니까 뭐 사실상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그런 독점적인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긴 뭐 쿠다는 엔비디아 칩 아니면 사실상 못 쓰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정확해요. 인텔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 기술 써라. 그러면 특정 하드웨어에 갇힐 필요 없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주겠다. 이게 인텔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특히 네이버,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이 자기들 전략의 거의 뭐 침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협력합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현재 AI 칩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폐쇄적인 생태계에 대한 뭐랄까 정면 도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면 도전?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능도 중요하지만 비용 효율성도 무시 못하거든요. 인텔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하게 어필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파트너사들 발표 내용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발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대놓고 특정 기업의 AI 칩 독점은 문제다. 이건 비즈니스 기회를 제한한다. 이렇게 딱 지적하면서 인텔의 그 AI 가속기, 가우디 있잖아요. 이걸 되게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보고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상당히 직접적인 발언이었죠. 가우디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엔비디아 GPU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가우디는 인텔이 AI 모델 학습이랑 추론 전용으로 만든 칩인데요.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계속 밀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정말 큰 규모의 AI 모델을 돌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 GPU만 써야 하는 상황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비용도 그렇고 혹시 물량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고. 네, 비용 문제도 크고 또 공급망 문제도 언제든 터질 수 있고요. 가우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열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실제 사용 결과도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지켜볼 만한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얘기도 있었죠. AI 시대에는 결국 메모리가 진짜 중요해지니까. 맞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니까요. SK 하이닉스의 정우석 부사장이 나와서 앞으로는 그냥 일반 메모리가 아니라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 메모리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인텔과의 긴밀한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맞춤형 메모리. 네. 그리고 또 레노버 발표도 있었는데 거기는 AI 때문에 전력 소비가 너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냉각 기술이랑 그 하이브리드 AI 솔루션 이런 걸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도 이제는 핵심 과제가 된 거죠. 오후 세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적용 사례들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데이터 센터, AI PC, 그리고 엣지 AI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실제 사례들이 공유됐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 SDS는 인텔의 최신 칩이죠. 가우디 3. 이걸로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가우디 3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인텔 솔루션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엣지 AI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엣지 AI라면 그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공장 설비나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거죠.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는 제조업 현장 같은 데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교육청에서 AI PC를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표했다면서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AI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정말 변화가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또 다른 사례는 없었나요? 그 외에도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 서큘러스라는 로봇 기업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자체 개발한 파이코어라는 온 디바이스 AI 보드를 선보였거든요. 온 디바이스 AI 모드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작은 칩 같은 거예요. 이걸 탑재한 사족 보행 로봇 파이독도 같이 공개했고요. 로봇처럼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필수적이죠. 와, 강아지 로봇의 자체 AI 칩이라니 신기하네요. 그렇죠. 또 여의 시스템이라는 곳에서는 아주 극한의 산업 환경, 예를 들면 엄청 덥거나 습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도 잘 작동하는 그런 특수한 엣지 AI 컴퓨터를 시연했어요. 보면서 진짜 AI가 이제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행사 당일에 새로운 협력 발표도 있었다면서요. MOU 체결 소식. 네, 2건 있었습니다. 먼저 인텔이랑 포스코 DX가 MOU를 맺었는데요. 포스코 DX요? 철강 기업인데 AI랑 어떤? 포스코 DX는 IT 서비스와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인텔의 그 제온 프로세서랑 오픈비노라는 AI 추론 최적화 도구를 활용해서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만들고 비용 효율화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오픈비노? 이것도 결국 개방성과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오픈비노 자체가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AI 모델을 쉽게 최적화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방형 툴킷이거든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KT 클라우드와의 MOU였습니다. KT 클라우드가 인텔의 가우디 AI 가속기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GPU AAS 상품을 함께 출시하기로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GPU AAS면 GPU를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as a service. 기업들이 비싼 고성능 GPU를 직접 구매하고 관리하는 부담 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죠. 이건 역시 기업들의 AI 도입 문턱을 낮춰지는 굉장히 개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MOU들은 인텔이 그냥 말로만 개방형 생태계에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국 기업들하고 손잡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서서 어떤 전략적인 연합을 구축하고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텔표 AI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인텔 AI 서밋 서울은 결국 개방성이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꽉 쥐고 있는 이 AI 하드웨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그런 자리였네요.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큰 기업들이 실제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관건은 남아있죠. 인텔의 가우디 같은 대안적인 하드웨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오픈비노 같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스택이 개발자나 기업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생태계 지원이나 비용 효율성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할 테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쿠다 생태계의 벽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면 여러 면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앞으로 AI 하드웨어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이 경쟁이 AI 기술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텔 AI 서밋을 통해 본 개방성을 향한 움직임 참 흥미로운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개방형 전략이 AI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텔의 도전이 성공할지 아니면 기존 강자의 벽이 더 견고해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